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5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정풍송 선생님을 또 모셨습니다. 이렇게 자주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풍송 선생님을 모신 게 오늘 이번이 아마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인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 2019년에 그때 조국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광화문에서 시위를 할 때 그때 처음 모셨는데 그때는 이 빗자루라는 노래를 만드셔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모셔서 노래 이야기, 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트롯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MBN의 불타는 트롯맨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2에 서로 경합을 하다 보니까 트롯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트롯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 정풍송 선생님은 그건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워낙 유명한 말에 대해서 트롯 하겠습니다. 이 트롯에 대해서 지금 현역 작곡가로서 아마 최연장자이신 정풍송 선생님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멸의 한국 가요, 아카시아 이별로 1967년에 데뷔를 하시고 웨딩드레스, 아마도 빗물이겠지, 옛생각, 석별, 그리워, 허공, 갈색 추억 등 여러분들이 바로 읊조릴 수 있는, 노래 부를 수 있는 이런 명곡을 작곡하신, 그리고 원래 연세가 82입니다. 그죠? 82. 작곡가 생활이 55년째입니다. 56년째네요. 그리고 저는 기자 생활 53년째입니다. 둘이 보태면 100년쯤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노래에 대해서 좀 이제 화제를 돌리고 특히 황영웅 이 사태에 대해서 한 열흘 전에 제가 정풍송 선생님한테 전화를 올려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정풍송 선생님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더니 벌써 조회수가 한 10만이 넘고 거기에 달린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정풍송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황영웅을 알아주시느냐 하는 게 주류입니다. 이 황영웅이라는 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황영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조 대표님께서 최근에 황영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셨는데 그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예. 참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조회를 했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 보니까요. 예.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예.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나타나고 예. 그리고 댓글의 수준들이 높죠. 대단히 높다고 예. 제가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조 대표님께서 이번에 황영웅 건에 대해서 이 유튜브를 올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올리신 것이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 노래의 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예. 황영웅 같은 그런 목소리는요. 예. 이제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노래 잘하는 사람은 수만 명이 있지만은 아하. 정말 매력적인 목소리를 타고나기는 정말 힘든 거다. 목소리 타고나시. 예. 수백만 중에 하나 태어날까 말까 한 그런 소리가 정말로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큰 성공을 하고 히트곡을 많이 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 황영웅의 목소리는요, 정말 매력 있습니다. 예. 아주 중음, 예. 이 풍부한 성량에다가, 그리고 그 목소리 자체가요, 예. 아주 애잔하면서, 예. 이 많은 삶에 지친 분들이라든지, 예. 슬픈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공감대를 이루어주는 이런 매력을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주파수가 많네요.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감정하고 동떨어진 노래나 감정, 이거는 별로 귀를 안 기울이거든요. 예. 어떤 가수가 꼭 자기의 슬픔을, 자기의 기쁨을 이렇게 대신 노래해준 같은, 예. 그런데 같이 동조를 하고 매력을 느끼거든요. 예. 그 황영웅 황태는 그런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노래 기술로만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건 타고나야 됩니다. 타고나야 돼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노래 잘하는 사람은 뭐 노래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음대를 간다든지 이래가지고 예. 훈련에 의해서 노래를 잘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는 원래 매력적인 목소리를 타고난 사람한테 못 이깁니다. 아, 타고나네. 예. 그래서 타고나는군요. 예. 운동 선수도 한 가지지만은 예.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아. 타고나지 않으면은 좋은 기록을 낼 수 없거든요. 예. 그와 같이 이 노래는 정말로 좋은 목소리, 매력적인 목소리를 타고난 데다가 후천적인 노력. 예. 이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그야말로 좋은 노래가 되죠. 근데 황영웅 씨가 보니까 나이가 29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반도 군대 갔더라고요. 예. 근데 군대 와서 한 6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노래를 좀 불렀던 것 같고, 그런데 본격적으로는 한 3개월 됐죠, 벌써. 불타는 트롯맨에 나오면서 딱 첫 회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잡는 거는 역시 이 텔레비전 덕분이죠. 텔레비전의 그 영향도 크지만은 텔레비전에 수없이 나와도 예. 사람들한테 별로 인상에 남지 않는 그런 가수가 또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황영웅의 그 노래는 그 목소리 자체가 사람들 귀를 아주 잡아당기는 그런 마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좋은 제목이 나타났는데 예. 그리고 그 가수가 앞으로 우리 사회 국가에 또 전 세계적으로 참 좋은 그렇죠. 예. 일을 할 수 있고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목인데 그걸 자르려고 하는 그 주위에 뭐 언론이나 유튜브 이걸 보면서 정말 이거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예. 그 하이에나가요. 하이에나. 예, 맞습니다. 치타나 예. 표범이나 암사자가 주로 또 사냥을 하는데 그 사냥해 놓은 걸 하이에나들이 떼거리로 순식간에 덤벼들어가지고 뺏어 먹는 거 그렇죠. 그런 걸 느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그 홍위병들 공인병들. 예. 그야말로 생각 없이 무조건 하고, 뭐 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물어 뜯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예. 그리고 황영우이가, 물론 뭐 참 석가모니나, 예수같이 그야말로 신같이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20살, 21살일 이때 그렇죠. 젊은 청년이 가끔 어떻게든 하다 보면은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그때 싸운 그걸 이제 뭐 50만 원인가 벌금 물고 처벌을 받았잖아요. 다 끝난 겁니다. 예.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계속 그런 일을 하고 뭐 누구같이 정가 3범이다 4범이다 하는 것 같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새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옛날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꼭 지금도 뭐 잘 못하고 있는 사람 같이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가가지고 밝혀지지 않고 처벌도 안 받았고 그렇죠. 그럼 뭐. 그런 것 같아도 이번에 뭐 이렇게 이번 계기로 저놈이 옛날에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되지만은 얼마든지 처벌 받았고 끝났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6년인가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런 같으면 그 옛날 일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의 앞길을 막고 많은 사람들의 그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풍정 선생님이
한 열흘 전에 저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명언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황영웅이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못하게 막는 것 아니냐. 이 세상에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는데 못하게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되겠느냐. 그게 아주 유명한 말이 되어서 지금 떠돌아다닙니다. 황영웅은 좋은 일도 못하나.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이나 인생 선배들이 정확하게 할 일은 뭔가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충고도 하고 나무래기도 하고 하는 거고, 또 뭔가 잘 되는 거는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해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황영웅 같은 경우에 모처럼 뒤늦게나마 자기의 재능, 소질을 발견하고 노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한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입니다, 이게. 네. 저, 황영웅이 과거에 한 일은 이제 딱 끝난 일인데, 과거 완료형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현재 진행형의 황영웅은 그 많지 않은 노래로서 벌써 우리나라에서 이 고생하는 사람들, 또는 마음이 아주 여린 사람들, 남편을 여인 사람들, 뭐 가슴에 아들을 묻었다는 사람들, 우울병 걸렸다는 사람들, 그리고 이혼했다는 사람들, 우울증 걸렸다는 사람들에게 황영웅의 노래는 완전히 이게 치료약이랍니다. 제가 그 대표님 유튜브에 그 이렇게 들어간 걸 보면서 그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중에는 보니까 나는 뭐 50세입니다, 60세입니다. 그리고 언제 남편이 참 하늘나라를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담은 거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모처럼 황영웅의 노래를 듣고는 정말 가슴에 뭔가 위안이 되고 참 좋은 걸 경험했는데 갑자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황영웅이가 모처럼 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못하게 한다. 그건 참 고약한 일이거든요. 고약한.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담임 선생님을 어떤 분을 만나느냐, 아니면은 중요하죠. 그 영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이나 생물 선생님이나 이런 전공 선생님을 어떤 분을 만나에 따라서 그 학생의 장래가 인생 전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 좋은, 예를 들어서 뭐 개망나니 짓을 하다가도 어떤 선생님 어떤 계기로 뭐 그 학생이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거 참 잘했다, 잘했다, 너 앞으로 이거 하면 잘하겠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면 그 학생이 그야말로 모범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김동진 교수님께서 저들은 이제 굉장히 조금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작곡 참 잘한다. 너는 앞으로 열심히 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하루는 제가 그때도 이제 제가 멜로디를 적고 그 다음에 가사를 붙여가 갔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보시다가 풍송이는 작곡도 잘하지만은 가사를 참 잘 쓴다. 가사 잘 쓴다. 그렇죠. 가사를 참 잘 쓴다. 너 이거 굉장히 장점이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작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분이 작사를 해주시거나 시를 써주면은 그걸 갖고 작곡을 하는데 이제 음악 작곡은 마디부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가사야 시의 그 음절의 수나 단어 수가 이 멜로디하고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하시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직접 앞으로 작사, 작곡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멜로디의 클라이막스, 가사의 클라이막스, 이걸 한데 집중시킬 수도 있고 너는 앞으로 이게 큰 장점이 될 거다. 열심히 써라. 그렇게 격려를 하시는 통에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작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가 정욱이란 이름으로 작사를 하는데, 정욱이란 이름으로
히트를 한 것이 이제 100만 장 넘는 게 몇 개 되면서 예. 제가 그 당시에 김동진 교수님께서 저더러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신 것이 그렇죠. 오늘날 이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황영의 같은 경우에 모처럼은 자기의 그 재능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언론이나 그렇죠. 인생 선배들이 예. 격려를 해주고 성공 사례로 다뤄야 예. 사실은. 예. 격려를 해주고 더 잘하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면은 앞으로 우리 국가 사회에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때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고 그거 참 저는 이번에 그 일부 유튜브나 일부 언론에서 하는 것들 보면은 참 고약한 짓이다. 정말 찡한 말씀이네. 김동진 선생님이 작사까지 하라고 한 그 말 한마디가 오늘날의 정동성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핵심이네요. 아, 그럼요. 작사와 작곡을 같이 해야 된다는 예. 거죠. 그 이제 저도 어떤 때 이제 옛날에 그 드라마 주제가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의뢰받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또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이렇게 이제 그 가사를 주거든요. 보면은 이제 전혀 이 노래 그 만들 때 마디법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고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가 전혀 안 맞는데 요렇게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의논해가지고 고쳐가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작사를 직접 작곡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저는 저한테 큰 복이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황영웅에 대해서 과거에 뭘 했다는 것보다 지금의 황영웅이 가장 중요한데 아까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는 특히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건 역시 황영웅의 인격이나 인생과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황영웅이가 이제 좋은 목소리를 타고났지만은 그동안 대학도 못 가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만날 때마다 어떤 그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여하튼 그 대학을 못 가고 그렇게 뭐 흔히 말하는 공돌이 복수죠.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게 많았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목소리하고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그런 깊은 노래가 되지 않았나. 여하튼간에 제가 이번에 그 대표님께서 유튜브 올리신 거기에 댓글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공감을 이루었구나, 감동을 받았구나, 위로를 받았구나. 그걸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게 뭐 기자 생활하면서 독자들하고 교감하는 기회가 많았지만은 이번처럼 이렇게 절절하고 폭발적이고 또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황영웅을 좋아하고 황영웅의 노래로부터 구체적인 어떤 위로, 구체적이라는 것은 뭐 우울증이 나았다든지 뭐 하루 생활이 신나졌다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걸로 나타난다는 걸 보고 이게 음악 치료가 이게 빈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다니까요. 어떤 시를 말이죠. 누가 이렇게 낭독을 했을 때는 잘 울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멜로디를 달아가지고 음악으로 노래를 했거나 연주했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 감동을 해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만큼 음악의 힘이라는 건 이 대단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이 난 게 아마 대표님께서 기자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조회, 지금 뭐 아마 수백만 될 겁니다. 그리고 댓글도 수만 개가 될 거고요. 수만 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이 아니라 언론 역사에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조선닷컴에 아주 인기 있는 기사 댓글이 달린 거 보면 300개, 400개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올리는 동영상은 많은 거는 댓글이 3,000개.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적어도 1,000개 이상이 나오는데 그게 뭐 한 줄 두 줄이 아니라 어떤 댓글은 편지 한 장이고 수필입니다. 그냥. 맞습니다. 자신의 또 인생 고백이고 그게 다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황영웅의 노래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놀란 게 그 댓글 글 솜씨들이요. 좋죠. 굉장히 높다고 제가 아, 봤거든요. 그렇습니까? 높습니다. 예. 근데 왜 높으냐? 제가 보니까 글 쓰신 분들이 학식이 높아서 높은 게 아니고요. 예.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진심으로 솔직하게 표현해요. 맞습니다. 이게 명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마디로 뭐 이렇게 뭐 공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공장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한 20대 아직 20대 아닙니까? 그렇죠. 29입니다. 네. 그 20대 청년이 하는 노래를 듣고 그렇게 감동을 받는다. 그만큼 그 숨어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겁니다. 예.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 했나요? 대통령 10명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정치인들 말만 하면은 뭐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하지만은 황영웅 노래처럼 이렇게 위로를 받은 건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대통령 10명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그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가 황영웅으로 하여금 그렇게 억지로 하차를 시킨 그 사람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황영웅이가 지금까지 황영웅 자기 일로 해가지고 주위에 누가 한 사람 뭐 자살을 했거나 자살을 당했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더구나 5사람이나 죽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지 정말 배부를 찌르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댓글에서 쓰신 분이에요. 황영웅이 공돌이 흑수저니까 언론이 이렇게 만만하게 말하자면 업신여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게 일리 있는 말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요. 예.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금 모 정치인이라든지 좀 뭐 사회적으로 큰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름을 댈 때 앞에 전과 몇 번, 전과자 안 달잖아요. 안 달죠. 그러니까 지금 IMBC라는 이 매체는 MBC의 인터넷판인데 3월 3일에 전과자 황영웅 갱생 실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했어요. 그 며칠 뒤에 기사를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김갑수라는 사람이 평론가인데 나와서 황영웅을 변호하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이 기자가, IMBC 기자가 김갑수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황영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트로트를 사랑하는 무지한 노인들의 아둔한 팬심이다. 무지한 노인들의 아둔한 팬심이다라고 기자가 황영웅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황영웅을 좋아하는 사람, 옹호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비판해요. 그거는요, 그렇게 비판을 당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면요, 그럼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 가수를 뭔가 낮춰보고 가수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비판을 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이런 풍조가 아직도 이 언론계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일부 작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불타는 트롯의 마지막 결선에서 그 손태진이라는 친구가 우승을 했잖아요. 우승을 했는데, 저는 볼 때 손태진이라는 그 친구도 충분히 1등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성악 공부를 정식으로 뭐 했으니까, 뭐 들어보니까 발성이라든지 음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충분히 1등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손태진이라는 친구하고 황영웅이가 결선에서 대결했더라면 그냥 하차하지 않고 대결을 했더라면은 정말 보기 좋은 불꽃 튀는 경연이 됐을 겁니다. 멋진 무대가 되죠. 그럼 물론 당연히 시청률도 더 올라갔을 거고. 그렇죠.
그게뿐 아니고 그 상대 TV 조선의 그 미스터 트롯 거기에도 어떤 면에서는 더 보탬이 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 실력이 있는 두 사람이 경연을 못 벌린 거 마지막에 아쉽습니다. 그게 참 아쉬워요. 예, 이게 윈윈이 될 수 있고 그럼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말하자면 블루 오션이 될 수 있었는데 예. 다 좋은.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이 황영웅이 MBN을 통해서 너무 뜨는 걸 시기하는 언론 매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황영웅을 내려앉혀버리면 자기한테 뭐 덕이 될 줄 알았는데 덕이 안 돼요. 아니죠. 그야말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요계에 연예계에 어떤 스타가 나타나면 그 전체가 살아납니다. 스타의 옛날에 그 이난영 선생이 스타가 되고 히트곡을 내므로 해가지고 우리 가요계가 확 살아났거든요. 이난영이니까. 그 목포의 눈물을 부르신 이난영 선생. 그 다음에 연락선은 떠난다 노래하신 장세정 씨. 장세정. 예. 그분도 목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분도 참 그 스타로 한동안 그야말로 최고의 지위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남인수 선생, 현인 선생, 다음에 송민도 선생, 다음에 패티김 씨, 또 이미자, 나훈아, 남진, 조용필, 이렇게 큰 스타가 한 번씩 나오면서 가요계 전체가 살아납니다. 음반 판매도 확확 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황영웅이가 같이 뭐 끝까지 나가가지고 뭐 더 좋은 빛을 받았더라면은 조명을 받았더라면은 우리 가요계에도 큰 플러스가 됐을 거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황영웅이가 이번에 중간에 그렇게 하차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아쉬움을 남겼잖아요. 그렇죠. 황영웅 하고 아깝다 하고, 그게 앞으로 황영웅한테는요 그 큰 힘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역설적으로 했습니다. 황영웅이가 노래 부른다는 걸 그만두고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뉴스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좋은 물건은 이게 가지고 있을 때는 나쁜지 모르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은 아쉬워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큰 이제 전화위복이 돼야 되겠죠. 물론 이분이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만은 이걸 극복하기만 하면은 정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각 뭐 미스트롯이라든지 불타는 트롯맨이라든지 이런 경연 프로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참 좋게 본 것은 그 4명이나 5명이 그룹을 이루고 나와가지고 하모니 멋있게 넣으면서 또 무용도 멋있게 하면서 그런 걸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팀워크가 좋죠. 물론 그 사람들은 맨날 며칠 잠 안 자고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결과물들이 결국은 우리 연예계, 가요계에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현상이다. 그리고 참 세대 교체도 좋은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세대 교체가 되는 거, 이것도 바람직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제가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나온 가수들이, 아마추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을 하고 해가지고 좋은 무대를 펼치는데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심각하게 들어주고 그걸 보면서 채점을 하고 해야 될 텐데 막 춤추고 뛰어다니고 웃고 잡담하고, 그리고 언제 심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연을 하면은 열심히 봐야죠. 열심히 봐야죠. 그런데 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춤추고 뛰다니고 웃고 잡담하고, 모르겠어요. 뭐 천재라서 그렇게 하면서도 정확한 심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건 정말로 예의가 아닙니다. 그
그야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또 우리 청중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어도 그런 데 나와가지고 심사평을 하려면은 음악 용어라도 또 몇 가지 기본적인 거는 제대로 알아가지고 영어라도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들어보면 부끄럽고 제가 얼굴이 화끈할 때 있고 그러고 그 중에는 또 보면요. 옛날에 뭐 말썽을 좀 일으켰던 한두 번이 아니고 정가 몇 번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또 심사평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심사위원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이렇게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는 기본적으로 방송국에서 심사위원으로 모실 때는 요러한 거는, 좀 조심해 주세요 한다든지, 하기야 그렇게 심사위원 나간 사람 스스로가 미리 공부를 하고 나가야죠. 나가야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풍성 선생님이 작곡하신 노래를 이번에 MBN이나 TV조선에서 나오신 분들이 불러서 다시 유명해진 노래가 있다면서요? 예. 제가 좀 뭐랄까요. 타인. 좀 뒤늦게 뭐랄까요. 횡재를 했달까요. 우스운 얘기인데, 불타는 트롯맨에 우승한 손태진이라고. 근데 그 친구 목소리는 역시나 참 좋고, 그야말로 정통적인 음악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1등 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사실은 처음에 나와서 몇 개 노래할 때는 조금 불만스러운 게 제가 많았어요. 오히려 자기 모교에 좀 누를 끼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느 날 타인이라는 노래를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웬일로. 그 타인이라는 자기 노래를 만난 거네. 그렇죠. 타인이란 거를 이제 한 30년 전에 작사 작곡 이렇게 편곡을 해가지고 이미자 씨가 이제 노래를 한 건데 이번에 손태진 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고 좀 어려운 노래인데요. 그러고 손태진 씨도 방송 뉴스 시간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앵커가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노래가 뭡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타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하고 결승전 날인가? 그때 화상 통화를. 말레이시아에서 화상 통화. 자기 아버지가, 너 타인 참 잘 부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기분 좋았고, 다음에 불타는 트롯맨에서도 민수연이라는 친구가 무심세월이라는 노래를 했고, 이쪽에 미스터 트롯 2에서도 진욱이라는 친구가 무심세월을 하더라고요. 무심세월이 한 3년 전에 나훈아 씨가 이제 그걸 달라 해가지고 제가 작사, 작곡, 편곡한 건데, 그때 녹음할 때는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나훈아 씨는 안 부르고 그게 이제 숨겨져 있었는데, 그동안 전국에 노래 교실 강사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앞으로 좀 보내달라고 수강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밑에부터 올라왔네. 그래서 그런가 하고 앞으로 보내줬는데, 이번에 보니 양쪽에서 그걸 하면서 그게 또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만 개, 200만 개. 조회수가 그죠? 유튜브 며칠 안 됐는데, 타인도 지금 120만 개, 30만 개 되고, 그래서, 요 사이는 옛날에는 어떤 노래가 히트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음반을 내면은 라디오에서 부지런히 이렇게 방송이 되고, 다음에 텔레비전에 나가서 가수가 직접 노래를 많이 부르고, 이러면 시청자들이 보고 또 대중들이 이제 부르고 이러면서 히트가 되거든요. 근데 요 사이는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오른다든지 아니면 이번 같이 경연 프로에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때 어떤 가수가 한번 부르는 걸 눈여겨보면서 히트하는 경우 참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좋네요. 이게 정말 이게 완전히 가요의 유통 구조가 바뀌어버리네요. 맞습니다. 지금 말한 노래방에서
저절로 알려지고 또 이번에 나온 가수들이 좋은 노래 찾다가 보니까 타인과 무심세월을 발굴하고 예. 그 노래의 실력이네요. 좋은 노래니까 찾아준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년 전인가요? 그때 그 송가인, 예. 김소유가 그 진정인가요를 예, 그때 준결승 때인가 둘이서 한 곡 가지고 예. 부르기 했을 때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그게 뒤늦게 또 히트를 했거든요. 그게 한 40년 전 노래인데 40년. 김연자가 했고 노래가 주위를 찾아가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합니다. 이제는, 노래만, 가사만 좋고, 곡만 좋으면은, 10년 후라도, 20년 후라도, 어떤 계기만 되면은, 히트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좀. 그러고 제가 이제 요 사이 최근에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생님, 술도 잘 안 먹고,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애거라 하고 이런 걸 좋아 안 하시는 성격인데, 그 숨어 있던 게 요사이 정생 성격 탓인지 모르지만은 뒤늦게 히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저보고 술 한잔 사라고 그럽시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가사만 좋고 곡만 좋으면은. 야, 알아준 사람이다. 예, 예. 그 정말. 근데 황영웅 노래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신분을 올린다고 하는 게 보니까 남진의 빈지개. 예. 조항조 씨가 불렀던 인생아 고마웠다. 예. 그 두 노래는 또 황영웅을 매개로 해가지고 유명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들이 인생에, 참 고달픔을 이렇게 풀어놓은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황영웅의 그 목소리하고 그 가사하고 사람들한테 이 가슴에 젖어든 겁니다. 근데 의외로 많이 부르는 노래가 이번에 경연대회 나온 가수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가 남진, 나훈아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그 남진, 나훈아 이 두 가수는 그야말로 뭐 몇십 년 전부터 트롯이란 이 노래를 트롯 장르에 뭐 아니면은 트롯과 비슷한 발라드 같은 거 이런 노래를 주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을 지망하는 가수들은 그 노래들에 대한 관심이 많죠. 많습니다. 예. 근데 상대적으로 나훈아 씨보다는 남진 씨가 조금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남진 노래 좋구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가수로서 뭐 40년, 50년 이렇게 인기 가수로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이 있는 겁니다. 매력이 있는 거예요. 또 노래가는 거죠, 본인들이. 그만큼 어떤 바탕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계속 좋아하는 거거든요. 앵간한 가수들 1, 2년 바짝 하다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황영웅 노래에서 제가 아마추어로서 느끼는 거는 저 사람은 영혼으로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 영혼, 소울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런 힘의 가수가 국내외에 있습니다. 제가 그 황영웅 노래를 들으면서 또 대표님께서 올리신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단 걸 보면서 에디트 피아프를 생각했습니다. 에디트 피아프. 그 에디트 피아프가요, 사실은 가수가 되기 전에 참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났잖아요. 출생이 어머니가 그야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표현하기가 없는 거죠. 힘들 정도로 험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가수가 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자기 국민들한테 그 2차 대전 그 전쟁 참화 속에서 그렇죠. 프랑스 국민들이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를 들으면서 위안을 받았고 또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에디트 피아프 노래 샹송 속에 자기들의 혼을 담아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우스운 얘기인데
독일 병정까지도 그랬답니까?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를 열심히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혼을 흔들 수 있는 노래는 그렇게 큰 힘을 갖는 겁니다. 그 조용필 노래가 부르면은 영혼으로 부른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큰 산맥을 이루는 가수들의 노래는요, 그만큼 어떤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에 남인수 선생님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그런 가수들은요, 정말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우리 대중들이 결코 잊지 못할 가수들이. 그 위대한 가수입니다. 아, 그럼요. 그 영향력에서 어떤 정치인보다도 특히 한국 사람의 마음에 주는 영향력 아닙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는 이 마음의 대통령, 어떻게 보면 마음의 대통령이 가수예요. 그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정치인 하니까 지금 머리에 금방 어떻게 스쳐가는 게 있는데요.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이번에 그 황영웅 들어 학폭하고 하더라고요. 그 틀린 말인데. 틀린 말이죠. 학폭도 들고 아니고 없습니다. 사회에 뭐 나와가지고 20살인가 21살 때 친구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 건데, 정말 저는 학폭이라고 그러면요,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속칭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건 프락치도 아닌데. 프락치 아닙니다. 그건 프락치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속칭 프락치 조작 사건이에요. 예, 프락치 뭐 이렇게 프락치로 했는데, 조작한 사건. 그때 그야말로 19살짜리, 24살짜리 이런 청년들 서울대 공부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 방송통신대가 서울대 안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총장 만나러 몇 번 간 일이 있습니다. 인쇄 문제 때문에. 그때 그 드날들던 학생들을 프락치로 몰아가지고 그 사람들 일주일간을 갖다 놓고 공부하고 린치를 강하고 이랬거든요. 하고. 그래가 그 사람들 중에는 그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참 죽는 사람도 있었고 한평생 참 골병 들어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린치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 중에는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했고 당 대표도 있고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없었죠. 전부 변명만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번에 황영웅 보고 하차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찍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하차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언론은 그야말로 신속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불편, 부당, 거나 잣대가 똑같아야 되고 저울이 똑같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정말 비겁한 인간들이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학폭보다 더 무서운 언론의 폭력. 줄여서 언폭.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언론 폭력배 이랬더라고요. 언론 폭력배. 자, 그런데 어느 나라든 가수들은 그 사생활이 평탄하지 않거나 하는 점이 있죠. 있는 수가 많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가수와 그게 이제, 가수의 무대가, 이제 일반 공연장도 있지만은, 밤에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이제 노래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가려면은, 보디가드가 또 한 사람씩 꼭 따라다닙니다. 뭐 술 취한 사람들이 뭐 해코지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보디가드 하고 다니다 보니까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정이 늘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좀 이상한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여하튼 간에 제가 참 이건 그 같은 연예계에 있으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참 이상하게들, 흔히들 말해서 팔자 좋게 사는 가수가 참 드무른 것 같아요. 보면은 좀 험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이것도 앞으로는, 가수들도 좀
몸가짐을 잘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기복이 많고 하는 인생을 살았으므로 노래는 더 좋은 노래가 나온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아까도 에디트 피아프 얘기를 이제 우리가 나눴지만은 그렇게 험하게 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기 그렇죠. 때문에 노래 감정에 그게 다 이렇게 녹아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국에 보면은 뭐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렇고 뭡니까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말이죠. 예. 그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휘트니 휴스턴 그리고 그 뭡니까 프레드 머큐리. 예. 근데 이런 사람을 말해 황영웅에 대한 기준을 들이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고 황영웅은 그거 되면 천사죠. 천사. 그러니까 제발 가수에 대해서 이렇게 각박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아니 노래 경연대회에서 우리가 추기경을 뽑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도덕주의적 단죄를 하느냐. 이건 도덕 전체주의 아니냐 하는 글을 쓰신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가정에 숨어 사는 사람은 조금 나쁜 걸 해도 이 세상에 소문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워낙이나 유명한 사람은 그렇죠. 뭐 한 가지가 다 세상에 드러나니까 그래서 사실보다 또 어떤 거는 또 더 부풀려서 소문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가수가 결국 무대에 서는 건데 무대에 선다는 것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보는 그 한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영혼까지도 완전히 밟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는. 그런 사람의 특수성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있어도 그걸 감싸주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야말로 실수를 한다든지 또 인간이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다. 이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수준의 잘못. 이게 있는가 하면은 저 행위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짓인데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물론 혼내고 이 대중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또 철 모를 때 어릴 때 이렇게 실수하는 좀 어른들이 또 때로는 언론이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고 그러다가도 좋은 일로 가면서 성공을 하면은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 더 좋은 일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가수가 뭐 실수도 하고 가끔 뭐 대마초 사건 뭐 이런 데 걸리는 자도 있지만 가수가 나쁜 악질이라는 생각은 안 들던데요. 가수 중에 악질이 있습니까? 원래 제가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못하지만은 원래 음악을 하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착하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건강합니다. 건강합니까?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 예를 60대나 70대, 80대 됐을 때 보통 사람의 나이보다가는 한 10년 정도는 젊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악 중에도 이 10손가락을 다 움직이는 피아노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고 젊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노래를 하는 사람이 또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나쁜 짓만 하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하면서 노래할 때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심호흡을 하면서 살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게 10% 내지 20%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폐천까지 산소가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기관까지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 노래를 하게 되면은 심호흡을 자연히 하게 되거든요. 많이 들어 마셔가지고 이렇게 한 소절, 두 소절 발성을 하게 되면은 쭉 또 들여 마셨던 걸 뱉거든요. 그러면은 자연히 심호흡을 하게 되면은 폐천까지
이제 산소 공급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뇌까지도 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대마초라든지 과음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은 대체적으로 한 10년 이상은 젊게 보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황영웅은 의외로 경력이 지금 한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타고 나도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죠. 제가 그때 대표님하고 전화를 했을 때 한 열흘쯤인가요? 했을 때 저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황영웅이가 갖고 나온 그 목소리는요, 정말 몇백만 중에 하나 태어날까 말까 한 그런 정말 매력적인 목소리입니다. 그건 황영웅이가 제가 딱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고도로 훈련이 된 노래가 아니고 자기가 갖고 태어난 그 매력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거다. 저기다가 정말로 아주 훈련을 고되게 시켜가지고 음악적인 수업을 쌓고 하면은 정말로 지금보다가 훨씬 더 좋은 노래를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황영웅, 임영웅 해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임영웅도 훌륭한 가수 아닙니까? 노래 잘하죠. 잘하죠. 임영웅은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노래를 할 줄 아는 가수입니다. 노래 연습을 많이 한 것 같고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노래의 장르마다 이런 노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노래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알고 노래를 하는 그야말로 지금 거의 한 100점에 가까울 정도로 노래를 잘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자유자재로 부른다는 느낌 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발성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정말 표현을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황영웅이는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걸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은 어떤 자료를 갖고 있으면은 지금은 한 70%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 20-30% 뭔가 돈을 쌓게 되면은 정말로 기가 막힌 노래를 할 수 있을 거다. 지금보다 몇 배로 더 노래를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영웅은 장르를 넘나들면서 다 잘 부르는 것 같아요. 팝송도 잘 부르고. 임영웅이요? 임영웅이. 임영웅이가 이제 여러 가지 장르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노래를 한 걸 제가 들어봤거든요.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했고, 저 곡도 보니까 진정인가요 하고 호공하고 몇 개를 불렀었습니다. 저 마음에 다 들게 부르는 노래를 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노래의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프로페셔널이네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가수로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또 나이도 한참 최고로 잘 부를 수 있는 나이다.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정말로 노래를 잘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용필도 그렇고 중간에 태진이나 이런 선수들 보면 중간에 조금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쉬었을 때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수가 쉬었을 때 좀 마음 다잡고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쉴 때. 이런 게 있어요. 조용필 같은 예를 들면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미워 그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그때 쉴 때 창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지금 노래를 할 때 창 공부를 할 때 그 발성을 가끔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게 쉬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그렇군요. 오히려 이용하면은 더 발전이 되는 거죠.
근데 요새 이 노래 부르는 사람 중에 창을 했다는 사람이 많대요.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발성에, 창은요, 예. 그야말로 속에서 창자를 끌어내듯이 발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게 이제 때로는 대중가요를 하면서도 응용하면은 그야말로 감정 표현에 더 보탬이 되죠. 목소리에 자신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목소리도 자신이 생기고 감정 표현에도 이 간장을 끓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죠. 패티김이 예. 창을 좀 했죠. 맞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패티김 씨 같은 분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여자 가수 중에서 그 정도는 최고급의 노래를 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유명 가수들이 연달아 돌아가셨어요. 안다성, 예. 그 다음에 송민도, 박인수 씨 돌아가셨는데, 이 세 분들하고 다 인연이, 추억이 있습니까? 이제 안다성 선생은 제가 우리 밀양에, 박시춘 가요제라는 걸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밀양 아리랑 가요제라는 명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옛날에 박시춘 선생님하고 인연이 많았던 분, 초창기 지금 20몇 회인데, 초창기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가요제를, 박시춘 가요제를 만들었는데, 초창기는 현희 선생, 김정우 선생, 신카나리아 선생, 이런 분들 다 모시고 갔거든요. 손소우 선생도 가시고. 근데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안다성 선생만 살아계셨고, 김용만 선생만 이제 살아계셔가지고, 작년까지, 안다성 선생하고 김용만 선생만 모시고 이제 갔었습니다. 원로 중에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안다성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다들 보면은 그분들 아흔이 다 넘으셨거든요. 옛날에 치면은 장수하신 거지만은, 근데 이제 연세들이 다 많으니까, 이렇게 한 분, 두 분 다 돌아가시네요. 박인수, 이동훈이 같이 부른 향수 있지 않습니까? 예. 향수, 김희갑 작곡인데, 저는 시를 보면서, 이 시를 가지고 어떻게 작곡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원래 시 가지고 작곡을 하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는 음절이나 말 단어 숫자에 구애를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곡은 마디법에 의해서 하게 되니까 그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딱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갖고 작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어떤 시인의 시는 노래말로 쓰기가 좋은데, 어떤 시인의 시는 노래말로 하기가 좀 힘든 게 있습니다. 근데 정지용 선생의 시라든지 소월시 이런 분들의 시는 노랫말로 하기가 편합니다. 우리 전통적인 운율이 스며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분들의 시는 노랫말로 만들었을 때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시인이네. 그래서 제가 아까 김동진 교수님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동진 선생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말하고 멜로디하고 부딪히면 절대로 안 된다. 부딪히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걸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동진 교수님께서 저들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말이 파괴되는 작곡은 하면 안 된다. 말이 살아있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소울 선생의 시라든지 정지용 선생의 시는 노래말로 했을 때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우리 정풍성 선생님이 2020년에 그때 TV조선에서
상을 줬잖아요. 그죠? 예, 그 트롯 100년 작가상이요. 작가상. 예. 작곡가입니다. 작곡이 아니고, 작사하고 작곡, 편곡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를 주니까 이제 작가상, 노래 가짜로 해가지고 작가상이라고 해가지고. 노래 가짜입니까? 예. 그때는. 작가상. 작가상을 받으셔가지고 텔레비전에 중계를 보니까 수상 소감을 밝히시는데 우리 이 노래가 한국의 가요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성장과 아픔을 같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노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기여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제가 그때 그 문재인 정권 때거든요. 그렇지. 예. 그때 제가 뼈저리게 가슴 속에 이렇게 맺힌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수상을 하고 난 다음에 수상 소감을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참 질곡의 역사였죠. 일제 치하의 탄압 속에서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인한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 대중들은 우리 대중가요와 함께 호흡하고 살아왔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대중가요는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대중가요도 좀 더 발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좌파들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유를 빼자고 얼마나 발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럼 미리 준비를 단단히 하셨네. 아니, 그날 제가 그 즉석에서 하셨어요? 수상 소감을 저한테 요구할 줄은 몰랐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런데 올라가기 직전에 그 PD가 저보고 수상을 하게 되면은 수상 소감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럽시다. 그래서 아이고 옳다구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오늘 해야 되겠구나. 물론 나중에 제가 불이익을 당할 걸 각오했었어요. 그 당시 뭐 문재인 정권에서 뭐 자기들은 북한이 불법 남침을 했다는 거, 6.25 전쟁 그걸 참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말도 못할 때 아닙니까? 그걸 꼭 하고 싶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꼭 하고 싶었고 그걸 별로고 있었는데 수상 소감을 뭐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잘 됐다 싶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좀 당하긴 당했지만은 제가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자식 때, 우리 손자 때, 우리 후손들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받아가지고 잘 살 수 있으면은 그렇죠. 얼마나 그게 좋은 겁니까? 우리나라를 세우고 또 전쟁을 겪고 그다음에 전쟁의 참화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경제 성장하고 해외로 나가고 민주화 운동하고 한 이런 전체 과정에서 노래가 굉장히 역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그 시대 정신과 맞아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이 경쟁에서 좀 뒤처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병사들의 마음을 이렇게 고취시키기도 하고 이런 게 노래의 역할인데 요새 황영웅 사태를 겪으면서 댓글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가수 보고 노래를 못하게 하라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황영웅을 동정하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은 황영웅이 꼭 가져야 할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다. 노래를 들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 노래를 듣기 싫으면은 채널 돌리면 되는데 어떤 가수가 싫다고 해가지고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는 또 얼토당토 않는 도덕론을 앞세워가지고 이거는 도덕 전체주의다. 그래서 이 핵심이 감아보니까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관계가 있어요.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예, 제가
그런 생각을 또 했거든요. 7년 전에 예. 끝난, 그렇죠. 다 처벌을 받고 끝난 일을 갖고 그렇게 하차하라고 야단을 치겠던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요, 북한의 공산주의적인 그런 독한 정신이 있다. 그거는 그야말로 독재 국가에서, 전체적인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남의 자유를 그렇게 짓밟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노래 부르지 않으면은 그냥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수인데, 가수 보고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면은, 그거는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리고 적어도 어떤 사람이 노래 불렀을 때 거기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거는 그만큼 벌써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못하게 한다. 그건 정말 어느 도단이죠. 아이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 그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영웅 가수한테 뭐 한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그야말로, 예. 부모로부터 예. 그런 좋은 목소리를 물려받았으니까, 예. 그 목소리를 앞으로 최대한으로 음악적인 수양을 쌓고 공부를 해가지고, 예. 우리 국민들에게 나아가서 전 세계인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줄 수 있고, 많은 그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찌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네, 네. 고맙습니다.